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부터 하게 될 부분은 성경 세션 본문 완성하는 거, 분석적, 적용적 해석 마무리하기 보도록 하죠. 시간을 좀 쪼개서 우리가 10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은 세미나 관련 수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상담사 사례 연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상담사 사례 연구를 해서 그거는 따로 그 상담사 교육란에 올릴 테니까요. 그거는 상담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습하는 분들만.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제한을 해야 되겠어요. 리얼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겠죠? 상담사들이 필요한 거는 다 같이 얘기를 해야 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상담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먼저 1시간 반 동안 수업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지난번 이어서 그 성경 세션의 본문 완성, 그래서 장애를 가진 동생의 사례 지난번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장애 동생 사례에서 분석적 해석, 적용적 해석 완료를 마무리하기.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 동생 사례에서 분석적, 해석적 적용을 마무리하기. 지난번 내용은 1급 세미나에 있고요. 그래서 1급 세미나에 가시면 우리가 했던 내용이 있고, 요거는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극본적 해석과 관점적 해석, 나머지 부분들을 하도록 해보죠.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 네. 5분밖에 안 되는데 두 번째 영상, 네. 성경 세션. 네. 이거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린 건데. 자, 아까 하던 거 앞으로 이건 잘린 거네요. 잠깐만요. 중단 좀 했다가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없는 줄 알고. 그 다음 게, 네네, 그 다음 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 그건 제가 다시 수정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부분은 우리 아까 봤던 성경 세션에서 해석하는 거, 관점적 해석까지 잘 했고요. 관점적 해석 이후로 그 다음에 하는 게 분석적 해석이 되겠어요. 분석적 해석, 여기서부터 나가죠. 분석적 해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분석적 해석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전체 상담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내용이 어디 갔죠? 리세션 강의고, 그림들을
우리 세션 강의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성경 세션이 관점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분석적 해석, 적용적 해석, 극본적 해석, 관점적 해석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뒤에 보려면 자, 그러면은 관점적 해석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극본적 해석, 그 다음에 관점적 해석, 이어서 분석적 해석.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다양하게 돌려보면서 점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순서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문제를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렇게 있는 문제를 각각 네 가지 틀로 이렇게 박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르고 더 잘 보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오른쪽, 왼쪽, 상하, 좌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더 남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보완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는 성역 공부 방식과 이렇게 보는 성역 공부 방식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네 가지 해석인데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이제 6가지 해석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상담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상담이 구체화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그걸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상담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상담을 이렇게 올려가는데 이렇게 굴려간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상담 주제를 이렇게 굴려가는데 어디에 이렇게 딱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렇게 걸려 있겠죠. 못 올라가겠죠. 화면 안 보여요. 이렇게 굴러가서 네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오선미 집사님 와 계세요. 영상으로는 오선미 집사님 한 분만 계시네요. 네. 자, 이걸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상담이 고착 상태에 빠질 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요게 바로 이런 질문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문제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것이 그런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한다는 건 거기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꼭 이래야만 합니다. 거기에 아주 빠져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분노감에 막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걸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또 막 한 방향으로만 고집돼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럼 또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션이 이제 구성돼 있고 또 이런 세션을 할 줄 안다는 거는 상담사가 그런 대화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제 과정 하나하나를 넘어갈 수 있죠. 과정 전체적으로 성경의 과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이해하고 방법을 적용하고 변화를 형성하고 지금 제가 놀이 세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게 됐네요. 화면이 저는 다양하게 하도록 그죠? 다 세션이니까 이렇게 세미나로 들어와서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진행시키는 과정들을 문제 인식을 했다면 원인 이해를 하는 거고 원인 이해를 했다면 방법 적용을 해야 되고 다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 방법이 적용됐다면 변화가 형성돼야 되고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진전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인식은 했지만 원인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랬지만 방법 적용은 안 된다든지 계속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6가지 정도 될 텐데 1단계에서 8단계 과정 안에 그냥 이런 분석적 여러 가지 해석들 6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좀 쓰면서 어떤 거는 4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개. 4개인데 이제 만약에 6개가 되면 이게 미술에도 있고 여러 세션에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과제에서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다양한 범위에서 이걸 적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이 순서를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웬만하면 지키되 좀 필요에 의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지금 상담사 선생님이 어떻게 꼭 그러면 가정 1에서는 저희가 그 순서대로 그 4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그렇게 딱딱딱 지켜야 되는지 원리는 그게 원칙은 그게 맞는데 네. 내담자마다 이게 들어갈 그렇게 인식이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거는 조금 건너뛰고 다른 거는 좀 해봤다가 이렇게 순서를 조금 유동적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순서는 이제 제일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게 제일 적절해서 이제 그런 순서를 한 건데 그걸 만약에 더 뛰고 싶다.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극본적인 해석을 했다가 적용적인 해석을 한다라든지 나는 순서와 무관하게 분석적 해석을 했다가 관점적 해석을 했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게 괜찮을까? 그거는 지금 처음 들어본 생각이네요. 이게 괜찮을지 아니면은 괜찮지 않을지. 제가 조금 주로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제가 익숙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관점적 해석 그 4가지 있잖아요. 자신과 타인. 그 부분이 이제 은혜 후반부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과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더 이해가 더 좋았다고요? 네, 이해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비상상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상담자가 본인이 편하다거나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이 뭘부터 해야 되죠? 처음에 극본적인 해야 상담. 됐을 때는 네, 어려웠어요. 기승전결. 기승전결 찾는.
기승전결을 제가 거의 많이 적용은 해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제 기승전결. 왜냐면 좀 뭔가 이게 딱 거기서 딱 분석-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분석 같은 경우는 되게 딱 명료하게 딱딱딱 뭔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되게 다들 제가 이때까지 많이 진행된 그 상담 중에서 되게 그 부분이 많이 쉽게 이해가 쉽게 됐다는 이해를 거고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음, 처음에 그 분석에서도 뭔가 분석을 나누고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시는 분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그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사람마다 이제 이해도가 다르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혹시 이 순서를 꼭 그렇게 극본을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딱딱딱 넘어가야 되는 건지 좀 더 유동적으로 여기 이것도 한번 시도해봤다가 또 저것도 시도해봤다 이게 순서가 네. 그때 이정선 사모님은 이제 짝꿍 지도도 이제 제가 해주셨던 거는 음. 웬만하면 순서는 지켜야 되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네. 근데 이 모든 네 가지의 관점을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용은 그런데 네. 지금 문제가 순서거든요. 순서. 네, 순서를 어떻게 적용할 다른 상담소 것인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극본부터 먼저 시작 한번 좀 진행해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먼저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분석적 해석법은 되게 피상담자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한 거죠 저는 건너뛰어서 그 우리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네. 국권적부터 한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 단어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득점하고 적용력도 말씀의 중에서 어떻게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지금 방전적인 게 자신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를 설명하고 접근하기는 좋은데 저는 객관적인 분석적인 말씀을 피상상자가 보고서 이렇게 상담자가 설명해 주는 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피상상자가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대기,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말씀을 접하는 이 네 가지 관점이 다 좋은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든지 문제 해결 이제 거의 우리가 보통 안 믿는 불신자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 이제 그게 역지사지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서 분석적 해석에 그래서 주로 그걸 하니까 조금 많이 이해도가 좋았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식 그런 의미로 이제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그걸 뭐 또 좀 다르게 해볼지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학생들한테 조금 뭐라 그러니까 학생이나 조금 어린 아이들한테 조금 이게 어려운 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좀 뭔가 추상적인 뭐라 그럴까? 보통 아이들 너 생각만 하지 말고 뭐 아빠 생각도 한번 해봐 하면 딱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뭔가 애들이 네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쉽게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분석이죠 분석 타임 그게 네. 되게 쉽게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네. 이해도가 조금 좋아서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요? 꼭요 순서는 그렇게 딱 신미진 사모님 오셨는데 신미진 사모님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잘 몰라요. 성경 세션에 내가 성경 세션에 이제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식을 방향성을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극본적 해석, 관점적 해석, 그다음에 관점적, 분석적, 적용적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을 순서를 바꿔도 되느냐 이제 이게 질문이었어요. 해보니까 그게 더 편하더라. 그래서 그걸 바꿔도 돼서 뭐 건너뛰는 거는 가능한데 극본적 해석은 어렵겠다 해서 극본적 해석은 넘어가고 그러면 그냥 관점적 해석부터 그다음에 분석적, 적용적 해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르쳐 드린 건데 이걸 좀 순서를 바꿔서 적용적 해석을 먼저 한다든지 그다음에 분석적 해석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한지를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아니, 그러면은 그걸 순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순서를 지키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극본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점적인 해석을 하고 분석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요 그 방식이 반대였거든요. 근데 상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그때는 극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점적으로 하고 분석적으로 하고 적용적으로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오게 되는 과정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게 상담이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상담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 세션을 쓰거든요. 그게 성경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놀이든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런 순서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걸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물는데 그거를 안 된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괜찮다라고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 그래서 그 순서를 맞춰 왔는데 순서를 근데 뭐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 드린 거지만 건너뛰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극본적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 이건 건너뛰고 관점적 해석하는 거는 괜찮아요. 또 극본적 관점적도 이 사람한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분석적으로 하고 싶다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해도 괜찮으냐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가 되면 제가 허락을 했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순서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가 조금 주저가 되는 거예요.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 같이 하자고 할 때 그게 가능한지 그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같은 경우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냥 저는 우선 간에는 극본적 해석을 해야지만이 그 전체의 이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극본적으로 극본을 하고 네, 그 시간상 이제 다 내가 못하니까 그 극본적으로 한 다음에 분석을 적으로 했어요. 아 건너뛰셨군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지로 내줄 경우는 네 가지를 다 순서대로 하고 있고 네, 가지를 네. 하고 보통은 극본적 한 다음에 분석으로 많이 했어요. 관점적인 건 잘 안 하셨어요? 네, 그런 관점적인 것은 시간상 그 관점적으로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분석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관점이. 네. 한 다음에 바로 분석으로 해도 어느 정도 그 상담 효과가 좀 있어서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건너뛰는 거는 뭐 괜찮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래서 극본적 해석을 한 다음에 적용적으로 해석해도 괜찮고 아니면 극본적인 게 어려워서 관점적인 걸 한 다음에 적용적으로 해도 괜찮고
건너뛰는 거는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네, 순서를 바꿔서 분석적인 걸 했다가 다시 관점적인 걸 했다가 적용을 했다가 다시 극본을 했다가 아니 이렇게 된다면 그건 가능할까? 그걸 원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극본이 처음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뭐 세션이든 과제든 뭐 미술 세션을 해도 극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모든 음악을 세션은 극본으로 시작해야 항상 모든 게 시작이 극본이에요. 음악, 미술, 놀이 전부 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걸 하고 조금 쉬운 거 적용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이 모든 세션에서 깨달은 게 뭐냐 요걸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다가 가까이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건너뛸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러기는 그건 좀 어렵겠네요. 그거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방식 자체가 성경적인 과정을 처음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갔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처음엔 적용하고 분석하고 관점하고 극본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먼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셔야 되겠어요. 건너뛸 수는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이 틀려져요. 내용상. 그래서 이전에도 관점이 더 먼 건지 분석이 더 먼 건지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분석이 좀 더 가깝더라고요. 분석이 확실히 이해가 잘 되죠. 네. 오소미 사님 생각하기도 그러세요? 네, 이게 우리 상담자들이 네. 좀 쉽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도 많이 안 네, 네. 단어 찾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가까워요. 더 쉬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음.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네. 아, 네, 지금 관점적인 서 제가 잘 정정하겠습니다. 관점적인 해석이 나타인 하나님 그 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네. 관점. 그게 관점. 네, 관점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했고 피상담자는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잘하셨어요. 그러면 잠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순서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건너뛸 수만 있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분석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죠. 이 사례 지적 장애 동생 사례였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죠. 상담 대상은 23살 여동생을 둔 언니고 알아야 되는 내용은 23살 여동생의 악순환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악순환의 문제 유형을 찾고 어머니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극본적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관점적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도 좀 더 고민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어느 단계에서 이걸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전체 상담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 인식 단계에서 세션을 하는 건지 원인 이해에서 세션을 하는 건지 이게 조금 세션의 목표가 좀 달라요. 성경 세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문제 인식에서 그럼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고 시작합시다.
좀 되게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성경을 보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좀 찾아봅시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 인식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조금씩 다 틀려져요. 근데 원인 이해에서 성경 세션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찾아봅시다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할 수 있으면은 말로 하고, 근데 말로 할 수 없을 때, 말이 잘 안 통할 때, 혹은 뭔가 좀 한마디 하면 또 얘기하고 한마디 하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좀 말을 좀 끊어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세션이구나. 왜냐하면 뭐 막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면은 상담사가 뭐 하나 질문하면 또 거기에 또 막 가지가 펼쳐지고 또 뭐 하나 질문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런 피상담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이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2마디 하면 20마디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 이런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어려우니까 그냥 멀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관점, 자기 얘기에 막 파묻혀 있는 거를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문제인식이나 원인 이해의 의미가 생겨요. 혹은 이제 다 얘기가 됐고 방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몇 마디를 또 주어진 말을 얘기를 해줬는데 잘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혹은 또 뭐 막혀있다 하면은 또 성경 세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션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환기를 좀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정체돼 있다,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세션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상담사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시간은 가는데 지금 뭐 계속 얘기만 들어주고 있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방법 적용을 거부한다. 말을 잘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음악, 미술, 혹은 놀이, 혹은 성경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달라져요. 하고 나면 얘기가 좀 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상담적인 대화가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이 돼요. 그런 그 단계별 위치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할 때 이제 분석적 해석이에요. 자, 본문 중에서 와닿는 한 단어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쉬운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러면 자, 좀 그럴듯하게 찾아봐야겠죠. 막 찾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은 너무 다양하게 찾았네. 관점적 해석. 원래 이제 이 기본적인 게 기본적인 것이 아까 했던 건데 좀 다시 그려봐야 되겠어요. 아까 여기 세션에서 했던 페이지인데 이거를 자, 여기 보시면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라서 문제 자체가 뭐였느냐, 주제 자체가 뭐였느냐 이런 게 좀 더 고려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걸 보면 소감 보면 동생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좋아질 것 같아요. 예상하는 좋은 소감, 나쁜 소감은 제 동생은 아무 상관도 없는 본문 같네요.
그 전에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잘렸네. 잠깐만요. 화면이 잘렸어요.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동생 모습도 하나님 뜻을 따르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본문 같네요.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극본적 해석에서, 관점적 해석에서의 소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된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해되는 게 없고 부정적 마음이 든다. 예상될 수 있는 좋은 소감과 나쁜 소감. 그러면 여기에 와닿는 경우라면 좋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기뻐하시는 거, 동생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래서 동생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동생이 지금 악순환 속에 있는데 이 악순환 속에서 나와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혹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여기서 와닿는 한 단어는 좋은 거라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은 운행 이런 거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대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운행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게 와닿았나요?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것에서 좀 더 가까워진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극본적 해석으로 이제 해왔는데, 극본적 해석에서 봤던 부분을 좀 더 다양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본적 해석으로 본다라는 것을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라는 거예요. 극본적 해석이 이렇게 보여지고 관점적 해석이 이렇게 봤다면, 그러면은 분석적 해석은 그걸 좀 더 돕는 이런 방식이어서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전의 이해가 좀 더 생기는 거죠. 반복적으로. 본문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문만 잘 선택해서 그 본문을 이제 극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관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분석적으로 해서, 그러면서 점차 원래의 문제, 그 문제가 원래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관점을 갖고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원래의 삶에서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라면 해도 뭐 의미가 있지만, 연구를 해서 이제 이걸 해 보면 이게 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이게 또 각 세션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면 이걸 음악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미술에서 어떻게 할까? 놀이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개념들을 구현내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운행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하면은 좋은 깨달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안 좋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엉뚱한 거, 가장 두 극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래서 좋았을 땐 이렇게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각각 얘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
운행하시니라는 반대. 혼돈. 혼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혼돈. 지금 상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혹은 하여튼 그래서 이걸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분석적으로 해도 잘 안 들어가는구나. 이게 들어가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구나. 이런 식의 대답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반응 자체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적 해석의 어떤 예상되는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거는 필수적으로 저한테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그럼요. 당연하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공허를 찾을지, 기쁨을 찾을지, 뭘 찾을지 그는 몰라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차이를 이해하라고. 대답이 참 좋은데 되게 방향이 좋은데 혹은 잘 되고 있는데 라는 것과 참 성령 세션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네 혹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자꾸 튕겨나간다.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상담사가 좋은 관점에 뭐 네. 이 사람이 부정적인 걸 골랐을 그렇죠. 때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부정적인 걸 찾아가도 그냥 받아주는 거죠. 이게 별로 효과가 없구나. 정정하거나 이렇게 막 끌어오거나 그럴 필요 없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술 세션에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조급한 마음에 빨리 네. 이렇게 은혜가 올라오거나 네. 답을 얘기해주고 끌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단계를 이렇게 딱 마련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보게끔. 보게끔 하는 건 좋은데 스스로 본인이 봐야 되는데 마치 정답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이해는 네. 못했는데 네. 좋네 뭐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그것도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그래야죠. 그래야 되기는 하는데 못 그러네요. 이를 쫓아가면. 우선 혹시 이런 부정적인 게 나온 분 같은 경우 비포와 애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 사람이 초반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막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똑같은 본문을 거의 상담 말미쯤이나 좀 다시 한 번 더 해서 자신이 예전에 초반에 했던 것과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했던 것이 이렇게 좀 좀 긍정적으로 변한 그러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 그러니까 사전 사후 비교하는 게 혹시 시간을 오래 가능한가요? 걸리면 그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했던 본문을 전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본문을 계속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단계에서 동일한 본문이 문제 인식에서 원인 이해에서 방법 적용해서 변화 형성까지 그럼 창세기 1장의 본문만 계속 보거나 아니면 뭐 2번 반복을 하거나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분석을 약간 관점을 지금 하고 있다가 후반부에 관점을 하는 건데 그래 돼버리면 이게 순서가 네. 다른 세션이 이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세션이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이후에 성경 세션했던 관점을 분석 뒤에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한 본문에 진행할 때, 네. 한 본문을 가지고 진행할 때는 그 순서를 지키고 건너뛰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다음번 세션이 시작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회 세션에서 쓴 방식은 뭐 극본적인 해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적용적인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회 세션을 할 때는 관점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강의를 못 들어서 그런가 봐. 전 통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한 회기. 한 회기가 예. 되는 거네요. 회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네. 다음 회기는 이제 다음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기 내에서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3회기 혹은 4회기 성경 세션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그냥 그때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랑은 별개니까 별개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질문 없어요? 이해가 다 되시죠? 선생님, 그 성경 세션은 주로 그 은혜 단계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효과적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로 그렇게 해왔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돼요. 근데 하려고 하면은 다양하게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것도 한 회기를 소유하는 거니까 정말 필요할 때 하는데 대개 이제 방법 적용해서 많이 쓰게 됐던 거죠. 어느 회기든지 상관없어요. 미술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기, 모든 세션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기에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요때 음악 세션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생기면은 그때 세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상담사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상담자가 문제를 가져오면 예. 문제 그 사건 있잖아요. 사건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세션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건 이야기로 어떤 세션을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 사건 이야기를 가져오면 만약에 부부 갈등이 있었다. 예. 그럼 그 근본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 다음에 네. 난 긍정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소속의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뭔가 갑자기 드네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는 근데 이게 개념이 뭐 좋은 발상인데 개념이 삶 속에서 얘기될 수 있는 건 삶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될 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얘기하고 있던 주제에서 좀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있던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기를 시키다 보면 갑자기 왜 음악인가요? 갑자기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나요? 왜 갑자기 성경을 보자고 하나요? 그러면은 원래 아주 첨예한 예를 들어 부부 문제라고 해보세요. 되게 첨예하잖아요. 첨예하고 갈등이 있고 괴롭고 근데 뭐 훌쩍 뭐 이렇게 이제 주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문제로 돌아오게 돼서 아 이렇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라 지금 있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극본을 해봅시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봅시다. 이거는 이미 상담이에요. 그 자체가 상담이에요. 그 자체를 세션이라고 말할 수 없이 원래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상담이 원래 그런 거. 그렇죠. 또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담 답변할 때 답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극본적인 답변을 달고 관점적인 답변을 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상담으로 하는 그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해보는 그게 우리가 하는 상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뭔가 세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선생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거구나. 너무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약간의 성경적인 청문이나 미술적인 청문으로 이제 한 번씩 환기를 시켜서 보는 그거죠 세션이. 그렇죠. 그게 어려운 사실- 거죠. 물리가 지금 갑자기. 네. 그렇죠. 우리가 실습에서 한 게 그거예요. 실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실습에서 극본적인 해석을 하세요. 관점적인 해석을 하세요.
뭐 그렇게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말문이 막힙니다 할 때 해서 요 네 가지 말, 이 네 가지 말 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자신. 이거는 적용적 해석이네요. 가령 예를 들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적용적 해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 주제 혹은 상담 내용을 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한 거니까 이거는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다만 이런 거는 뭐 좀 새로운 것일 수는 있겠어요. 뭐냐면 이게 놀이 세션의 일환인데 실제 그 심리 치료에서도 놀이 치료의 한 일환으로 역할 놀이를 해요. 롤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롤플레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아빠에게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뭐 표현을 해봐라. 역할극을 하는 거죠. 아빠 앉아 있고 아빠 역할을 하고 드라마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있는 건 심리 치료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 할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지. 거기는 그걸 해서 감정의 분출이라든지 혹은 자기 감정의 뭐 객관적인 이해 혹은 뭐 그러면서 카타르시스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드라마 치료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예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벌써 놀이 세션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극 세션이든 아니면 뭐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이 네 가지 세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 상담의 틀에 맞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치료라는 게 아니고요. 치료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원래 상담을 보조하는 이런 보조적 개념으로 세션의 개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예전에 또 뭐 얘기해 주신 적도 있는데 독서 세션이라든지 혹은 연극 세션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기타 활동들 이런 거는 좀 추후에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완전히 독립된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상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질문이 답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단어를 찾았고 어구를 찾고 어구는 뭐 이 운행이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좀 더 확장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행, 그 다음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운행이라고 할 때는 하나만 보게 됐지만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좀 더 크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여기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긴 한데 하나님이 있다는 게 근데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돕고 계시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했어요. 운행하시는 이게 와닿아요. 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점을 문제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건 이 여동생의 이런 어려움에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여동생의 감정과 욕구도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여동생의 감정과 욕구.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핵심이에요. 이 사람에게 핵심이고 저 사람에게도 핵심이고 다 그것 때문에 선순환돼야 되는 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선순환돼야 되는데 악순환돼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야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기아가 맞물리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돌아가요. 기아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어지는 분야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욕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그걸 이렇게 붙들어내게 하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해 통해서 적용적 이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갈 수 있냐면 적용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전체 문제가 하나의 어떤 해결 방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담 주제로 와서 상담의 과정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방향은 조금 차이를 뒀는데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했는데 뭐 적절히 이해를 하세요. 이게 딱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여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상담 안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고 뭐 안 좋은 경우는 계속 끝까지 안 좋다 혹은 어부 단위에서의 그런 어떤 안 좋은 대화, 안 좋은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혼돈, 공허,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까지 해서 정말 아주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답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보면 볼수록 더 좌절해.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미정형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딱 아름답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창조 이전에는 미창조가 있잖아요. 창조가 있다는 건 또 이제 존재가 없는 새로운 게 생겼다는 건 생기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안 좋은 경우는 계속 그런 게 생기기 전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뭐 혼란의 극치예요. 또 너무 흑암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그걸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보기 전에 것만 보면 이제 안 좋은 상태가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구의 좋은 경우와 안 좋은 경우를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문장에서 와닿는 문장과 이유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연결되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내용은 다 됐고 여기까지 그럼 아주 좋은 경우죠.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실 수 있다. 빛이 있으라 싶었고 좋았더라. 그래서 이게 와닿아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생기게 될 소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을 찾을 수 있겠고 좋은 경우에 그러면 단어를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단어 하나 어구는 꼭 그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게 필요해요. 좋았다 나빴다 이러는 것보다 좋으면 계속 좋은 걸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뭔가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는 단계는 이게 좀 더 상위로 가면 세션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세션을 시작하다가 세션이 이제 발전이 되면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막 바꾸려고 하면 세션 1회부터 성경 세션 1회부터 막 이거 바꾸세요. 이거 단어 안 좋은 단어를 선택하셨네요. 좋은 단어 선택하세요. 이래 버리면은 벌써 딱 부담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아주고 그러시군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션을 할 때는 요거보단 요걸 보는 게 어떠세요 하면 뭐 그것도 괜찮네요 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인식을 할 때는 그냥 받아주는 게 중요하고 원인 이해까지는 다 받아줘야 돼. 근데 방법 적용과 변화 형성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또 이상한 걸 보면 그러면 좋은 걸 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걸 봤으면 이제 그걸 이제 격려해 주는 거죠. 너무 좋은 걸 봤다고 정말 아주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세션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세션 그 자체로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딱 못 박아서 성경 세션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세션 담당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상담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상담사가 세션 진행자, 세션 담당자에게 상담을 시간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세션 하는 사람이 그걸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통합한 거라 나중에 이게 되다가 또 그걸 방식을 또 쓸지 안 쓸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상담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상담사가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또 분리가 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차트를 다 보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변화 형성이구나 혹은 방법 적용이구나 하면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상담사보다 더 교육이 잘 되고 혹은 또 준비가 잘 되고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어떤 수준이 어떻고 또 지금의 의미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달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경우 이건 이제 좋은 경우고 안 좋은 경우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게 어구 치고는 좀 길었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하시니라. 근데 뭐 이걸 어구로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문장을 다 선택을 해서 5절에 빛을 낮이라 보시고 어둠을 밤이라 보시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나니 첫째 날이니라 하고 여기서 안 좋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르는구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흐르고 그 다음에 아무 발전이 없겠구나 하는 절망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경우죠. 안 좋게 볼 때는 뭐 우리가 보기에 그것도 안 좋은가 하는 것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안 좋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발전이 없겠구나라는 절망이 듭니다. 어떤 경우든지 좋은 대답이든지 안 좋은 대답이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바꿀 수 있는 단계면은 바꾸고 과정이 근데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과정이면 지금은 그렇군요. 나중에 비교해 보면 되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뭐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주된 초점은 이 동생에 대한 이런 고민,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된 관점인데 창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대답, 나쁜 대답, 혹은 전혀 관련 없는 대답,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런 대답이 나와도 단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문단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문단은 좀 더 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저녁의 신이라 2문장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좋았더라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음 좋아한 거는 이걸 좋은 걸로 하면 됩니다. 이게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빛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이군요. 빛이 보기에 좋은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군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나쁜 경우는 빛이 좋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이 흐르네요. 그래서 빛이 생기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첫째 날이니라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잘 볼 수 있고, 피상담자의 대답, 이유, 그래서 좋은 대답은 시간만 흐르고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안 좋은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단어 찾고 어구 찾고 문장 찾고 문단 찾으면서 이 사람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소감을 물어보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소감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좋은 소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 진행이 좀 더 의미 있게 돼가는 것이 되겠고, 나쁜 소감은 상황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절망이 드네요. 여전히 드네요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되게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서 지금 분석적 해석을 대충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세요? 분석적 해석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계셨나요? 오선미 집사님 하실 때? 네네. 네. 그렇게 할 때 좋은 소감이 많았나요? 아니면 안 좋은 소감이 많았나요? 집사님 경우는? 거의 제 경험은 이제 좋은 소감이 나왔는데, 네. 혹시 안 좋은 소감이 나올 경우에는 네. 혹시 그렇게 안 좋은 소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단점이 억점기로 형성됐게끔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지적해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단계마다 좀 다른데, 이게 목표랑 연결을 잘 시켜 보셔야 되겠어요.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단계라면 문제를 인식하게,
이런 게 문제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런 문제라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각이 되시나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세션 소감을 나누는 단계에서 그런 거예요. 소감을 네.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이런 거는 더 이후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소감, 마지막 소감, 뭔가 상담과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냥 세션만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걸 보니까 문제를 인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인을 이해하거나 뭐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내가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보는구나. 또는 내가 성경을 보는 어떤 바라보는 시점이 혹은 바라보는 어떤 마음 상태가 되게 좀 낮았구나, 혹은 또 너무 치우쳤구나, 혹은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는 있겠어요. 소감 단계에서. 직면을 받아들일 만큼만 해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소용이 없겠다 하고 생각된 사람한테는 아예 해주지 말고 그냥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고 끝내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성경 세션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는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가능한 좀 상대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민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석적 해석 많이 해보셨어요? 세션? 아니면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소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 성경 세션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아직 안 배우셨던 거죠? 네. 내용이 1급에 있는 내용이라 1급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급 과정이에요. 1급 과정이고 또 배우는 것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걸 처음부터 다 가르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내용은 성경연구법 2학기 때 배우는 성경연구법은 배우셨죠? 네. 네, 성경연구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연구법 참고로 해서 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성경 그 자체를 보는, 혹은 또 성경을 가지고 삶을 보는 거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연구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경을 보는, 삶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처음에 가르치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삶에서 성경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성경에서 삶으로 오는 게 성경 세션이니까 이것도 6학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1, 2학기를 했던 거랑 그 다음에 3, 4학기를 배우는 거랑 5, 6학기 배우는 거랑 좀 아무래도 좀 수준이 다르죠. 배울 게 여전히 있으니까. 신미준 사모님은 지금 무슨 학기를 아직 안 배우셨어요? 대충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 2학기는 하셨죠? 네. 그 다음에 3, 4학기는 어떠세요? 거의 다 했고요. 네. 한 과목 정도 안 했고, 네. 또 이제 이급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단계네요. 1급 과목에서 5학기, 6학기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들으신 건 없겠네요. 1급 과목에서는 조금
심층 상담 뭐 이런 거 구분해서 들으셨겠네요. 그리고 상담도 예, 예. 네. 한 2가지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1급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1급 교재를 받아야 돼요. 1급 교재 안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챙겨서 보내도록 할게요. 학기를 신청하셨는데 그 학기 교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1급 아직 신청 학기를 안 했어요. 아, 신청을 안 해서 교재를 못 받으신 거죠? 네. 들은 건 따로 그냥 들으셨던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6학기를 듣게 되면 지금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배우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맛보기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 입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세션에 관한 내용은 오늘 분석적 해석, 적용적 해석은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분석적 해석 완료. 그래서 이렇게 분석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 다음번 계획은 좀 진도가 느려지기는 하는데 어차피 강의는 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부분이거든요. 적용적 해석을 완료하기. 자, 시간을 잘 지키셔서 우리 수업이 빨리 시작돼서 빨리 시간이 좀 줄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다들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MT 장소. 예. 그러면은 네. 네. 용산으로 가기로 했죠. 용산 아이파크로. 지난번에 어떤 미국식 식당 옆에 네. 파스타집이 있어요. 파스타집 지은 식당 옆에 있는데 파스타집에 음료도 다 같이 쓰는 집이 아버지 나와서 거기서 다 있어도 될 것 같고 전문 카페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점심은 우리 가족들이 점심 세트 메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좀 이따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세미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상담사 사례 이 연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